스퀘어 닷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점들을 하나로 잇는다는 뜻인데요. 진짜 뜻은 인생의 경험과 사건들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 점들을 연결하면 현재의 자신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모두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하나로 이어져 언젠가 다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 개의 점이 모여 나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풀 쉴드의 베네핏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 이름이 왜 베네핏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베네핏 크라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로운 공예라는 뜻인데요. 공예로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아주 거창한 포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방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방을 운영할 때 저희 공방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수강생 분들이나 원데이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나를 좀 힐링하기 위해서 공방에 이제 원데이를 들으러 오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되게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공예에 어떤 요소가 힐링을 불러오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자신을 힐링하기 위해서 올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1인 공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방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이제 뭔가 모여서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SNS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할 때 비단 이 경험이 저만의 그런 경험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이제 공방 작가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공방에 원데이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자신을 힐링하기 위해서 혼자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예를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더 사람들한테 더 뜻깊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가 제가 그맘때쯤에 그 사이버 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심리 상담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리가 이 공예하는 이 체험 활동과 이 심리치료의 그 맥락이 뭔가 연결이 되는데 할 때쯤 제가 이제 예술 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색채 심리 치료도 많이 접하게 됐고 직접 다른 곳도 찾아가서 배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방에 이 색채를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이 컬러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우리 공방에서는 이 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접목해서 심리적인 그런 활동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네핏 크라프트라는 이름을 짓고 이로운 공예로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 이런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아무래도 첫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유튜브는 메이크풀 쉴드로 지었냐?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크풀은 메이크와 마인드풀리스의 합성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마인드풀리스를 이미 익히 듣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익숙한 단어다 하실까요? 마음 챙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뭔가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 마음 챙김의 마인드풀리스와 make, 만든다 이런 단어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롭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드는 제가 마블의 오랜 팬입니다.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이 어벤져스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어벤져스에서 흩어져 있던 히어로들을 한데 모아서 이 어벤져스라는 팀을 만든 게 이 실드라는 그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로 세상을 구하는 작은 히어로들의 본부 이런 느낌으로 Make for Shield라고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히어로들이 누구인가? 그 공예로 이제 세상을 구하는 작은 히어로들을 이 어벤져스처럼 모으고 돕고 양성하는 그런 곳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뜻이 맥락상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그 제미나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는 요새 챗GPT 말고 제미나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내가 이런 유튜브를 할 거고 나는 이런 컨셉이야. 이름을 지어줘 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했더니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벤져스가 끝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실드라는 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한테 영화 어벤져스에서 실드의 역할이 뭐였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총 세 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인적인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두 번째는 어벤져스 팀의 창설 및 관리. 세 번째는 어벤져스 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 장비 등을 제공하는 본부이자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해요. 보자마자, 이건데?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하고 싶은 비전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예인을 돕고 단단해진 공예인이 공예로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작은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그 브랜드가 이제 베네핏 크라프트거든요.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석사를 땄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랑 공예를 잘 접목시켜서 힐링 클래스나 힐링 소품들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 돕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나 뭐 이렇게 장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클래스와 소품이 사람들에게 이제 닿아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힐링이 되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 혼자만 하면 그 영향력이 미미하잖아요. 제가 공방을 또 하고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쯤에는 제가 공방을 이제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주변에 공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공방에서 이런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그 공방에 들러서 마음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근육을 키우고 이런 나를 돌보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공방 작가분들과 함께 이런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는 힐링 크루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모집을 시작했거든요. 첫 일기를 이제 막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동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이크 풀 실드 유튜브에서 그 크루들의 활동이나 크루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 돌봄 컨텐츠를 창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모두 이렇게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크풀 라디오밖에 시작을 안 했지만 앞으로 시작될 크루들의 활동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예로 사람들의 마음을 키운다는 점,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점, 그리고 힐링 크루를 만들고 이제 관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크루들에게 필요한 심리학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는 본부이자 지휘자 역할까지. 이거 너무 찰떡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메이크풀 실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사실 이 영상을 킨 목적은 공방 작가분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하는 시간도 짧게 한번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타니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내내 수련했던 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 어디다 쓸까? 그럴 때 유튜브를 하고 싶어져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고민 상담 코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방 작가분들 작업하실 때 노래나 라디오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틀어놓고 이제 들으시면서 작업하시라고 오디오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어딘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사연이 닿아서 위로와 희망, 안도, 그리고 영감 이런 것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에서 그리고 스레드에서 공방 작가분들한테 저 이런 거 할 건데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아직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들어온 이 두 사연이 같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오프닝에서 말한 그 Connecting the Dots, 이게 바로 이 두 사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앞서 말한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런 의미의 그 또 다른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경험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경험들이 훗날 가치 있게 연결되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혹은 무언가의 이끌림에 따라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또는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회수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훗날 가치 있게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경험이 나의 인생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소스, 그런 점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로 이어지듯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에 앞서서 제 사연을 조금 보태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커넥팅 더 다츠라는 이 문구를 보자마자 와, 제가 이제 했었던 그 경험을 이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도파민 중독자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겁거나 신나거나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니면 제가 쉽사리 이제 뭔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제가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촉발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첫 직업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첫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할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재밌지? 뭘 했을 때 재밌지? 뭘 할 때 신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직업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경험의 연결점이 그 첫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그게 다 헛된 노력이다, 헛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업 자체를 내려놓고 나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하든 다 뭔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허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후회가 뒤따르는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첫 직업을 할 때는 정말로 후회라는 거를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언젠가 다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내려놓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할 때는 할 때마다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거 하지 말고 좀 더 돈을 아껴서 다른 데 투자를 해볼 걸. 이 생각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세게 제 현타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뭘 해도 다 시도해서 끝나고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뭘 해도 그렇겠지. 약간 이런 체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대에만 누워서 보냈던 시간이 1년은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핸드폰만 보면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거의 1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제 인생의 암흑의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시기를 포함해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방을 운영했고, 공방을 운영하면서 배웠던 그 수많은 교육들, 제가 그 공방을 진짜 저는 좀 짧게 운영을 하고 빠르게 포기를 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좀 빠르게 포기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왜 공방을 했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방을 운영을 했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활동을 했던 것들, 공방 작가분들이랑 다 같이 모임을 하고, 모임에서 뭔가 두근거리는 무언가 소스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키우려고 뭘 더 배워보고,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라서, 뭔가 심장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그냥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도 있는 게 제가 그 암흑의 시기를 보낼 때 그 무미건조의 일상을 1년이나 보낸 거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었고 즐거운 것도 없었던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암흑의 시기 동안 보냈기 때문에 그 가슴 두근거리는 일, 재밌는 일, 이 자체가 저한테는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몰두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암흑의 시기를 빠져나오고 나서 그 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 나 정말 중구난방 아무거나 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도 뭐, 언젠가 다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제 시간을 흘러보내다가, 불과 얼마 전에, 야,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메이크 풀 실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이렇게 라디오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첨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주된 재료라면 저의 이야기는 약간 양념?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바쁘고 할 일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왔는데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메인이 없는 느낌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더 배우고 채우고 또 나누고 경험하며 때마다 미션이 있는 모임, 행사, 기획에 저를 던져서 성장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제 브랜드를 만들자 정말 이것저것 다 하게 되었어요. 역시 설명이 필요하고 산만한 느낌이 있지만 다채로움으로 봐주시고 풍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N잡러 융합의 시대니까 새로운 시도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또 하나의 장르처럼 만들어 나가보려고 해요. 대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들고 일관된 문화를 만들어 약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현재 최대 고민이라 쓰게 되었는데 이런 사연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괜찮은 사연이 생각나면 또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받는다고 글을 올렸을 때 댓글로 보냈다고 이제 적어주셔서 의도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사서함인데 이분은 익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배웠고 저와 함께 활동도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경기도에서 미술공방과 함께 독립서점 그리고 문방구까지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다고 하셨을 때 머릿속에 잘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결이 맞는 듯 아닌 듯 아리까리해서 상상이 잘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선생님을 믿고 응원한다는 말씀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전에 진짜 그 공간을 오픈을 하셨는데 와, 세상에 정말 멋진 공간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직접 책도 내시고 독립출판사도 운영을 하시면서 서점까지 운영을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제 직접 그 문구류도 다 하나하나 손수 제작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판매하는 그 문방구까지 한 번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미술 공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이 그 심리 상담사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아주 멋지게 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연을 읽고 하나의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저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 사연 속의 글과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아, 나도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뭔가 다 발만 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뭐 하나 제대로 진득하게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민 글이었는데, 그 글의 말미에 이제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 나는 다재다능한 능력자로 살 거야. 그 말을 딱 보자마자 그 문구만 이렇게 딱 앞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딱 이렇게 꽂히는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그날 이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로 다짐을 했어요. 아직 제 양심이 그 능력자라는 타이틀은 거부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라고만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은 다재다능한 능력자라고 망설임 없이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고 책도 훌륭하게 잘 쓰셨고 그리고 그걸 또 하실 수 있는 서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독립출판사까지 하고 계시고 직접 하나하나 다 제작하시는 문구류도 만들어 팔고 계시고 심지어 심리상담까지 하고 계시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 아니신가요? 대단하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연이 들어왔을 때, 참 선생님답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답게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봤을 때가 아마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계실 때였어서 공간을 아직 마련하기 전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같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그거를 하나로 이어서 이렇게 멋지게 해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커넥팅 더 다츠의 대표적인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멋진 분이세요. 고민 사연인데 이미 고민이 해결된 듯한 그런 사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저 언제나 그랬듯이 늘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 육아하느라 이전에 하던 일도 취미도 모두 끊어진 채 살아오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저에게도 신데렐라 같은 날이 오게 되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다가 학교 마칠 시간 땡 하면 호다닥 집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면서 생긴 여유 시간 덕에 40 넘어 재봉틀을 배우게 되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 잡을 만난 듯 했어요. 마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재봉틀을 배우면서 마지막 과정으로 이 나이에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작은 규모로 1인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작년 10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임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 삐약이 공방 사장입니다. 부모님 사무실에 안 쓰는 방이 있어서 한 자리 얻어서 사용하고 계시대요. 재봉틀 처음 배우면서부터 요리 재활용, 재활용, 리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재봉틀 연습도 지인들의 안 입는 옷을 받아서 홈패션 소품들을 만들고 선물도 주고 그래왔는데 공방 또한 헌옷과 짜투리를 활용해서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리서치나 사업구상을 많이 해서 공방을 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가자 그런 와중이다 보니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나만의 색깔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가정에 보탬이 될 수입은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공방 오픈하고도 최근까지 알바를 뛰어서 보태고 해왔는데 단시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들이 대부분 주방 알바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고 통증이 있어서 지금은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찌 보면 당장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을 만들고 광고하고 판매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대단한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원단이든 헌옷으로든 무작정 생활하는 그 행위 자체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옷으로 만들던 가방도 잠시 멈춘 상태이고 아트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텍스타일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요. 작업하는 시간. 한편으론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뭐가 고민이어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막막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확신은 없지만 즐거운 나이에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몸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려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한량처럼 낮에 잠깐 공방에서 작업하고 저녁에 아이들 자면 소소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하고 이게 저도 좀 기가 찹니다. 제가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무언가 불타오를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간이 콩알만 하고 소심해서 회초리 맞으면 쪼그라들어요. 유튜브 라디오 사연으로 공개할 만한 건덕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개 안 돼도 괜찮으니 그저 읽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사연을 읽고 저는 이 두 사연마저도 이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두 번째 사연은 커넥팅 더 다츠를 위해서 점을 하나씩 그려가는 과정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 첫 번째 사연은 그 점들을 하나씩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사실 너무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공주의이다 보니까 지난한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결과를 크게 낸 누군가, 영웅처럼 성공한 누군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그 사람들을 영웅처럼 우상화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사연 같이 이런 지난한 과정을 보내는 시간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단단한 무언가가 내 안에 생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뭔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게 쉽지 않죠. 무엇보다 자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버티는 동안 그런 자금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알바나 부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1인 자영업자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에서 봤는데요. 특히나 지금 MZ세대, 젊은 층의 1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투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자란 비용의 부분을 그렇게 알바나 부업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1인 자영업을 하냐, 1인 사업을 하냐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1인 사업이나 1인 자영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직업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들에게는 그 1인 사업이라는, 1인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아 실현과도 이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곳에서 내가 벌 수가 없다면, 그게 아직은 벌 수가 없다면, 그거를 견디고 버티게 할 수 있도록 부업을 한다거나, 투잡을 한다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나만의 문제, 이 두 번째 사연자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인 자영업자, 특히 MZ세대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사연자분도 지금까지 이제 부업이나 알바로 비용을 충당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그거는 못하고 계시지만, 다행히도 임대비를 이렇게 세이브하고 계시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과정을 열심히 분투하고 견뎌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첫 번째 사연 속 작가님도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저쪽에 그 빛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희미한 빛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말하고도 참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첫 화인 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연을 읽고 나니까 꾸준함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제 꾸준함을 죽어라 노력하는 그런 고강도의 노력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짜 꾸준한 거다. 근데 진짜 꾸준함은 높은 그런 고강도의 노력이든
때로는 낮은 저강도의 노력이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나의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대치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사연자분은 충분히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최대치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원시키고 밀린 집안일이나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잠깐 공방에 들러서라도 작업도 하시고 다시 하원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우당탕탕 저녁을 보내면 그 고요한 밤에도 집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또 하시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없어요. 사연자분이 처한 상황에서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초리는 무슨 회초리입니까? 아주 혹여라도 만약에 설사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더라도 하루쯤 쉰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겠습니까? 적당히 쉬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나 잘하고 있다. 나 이런 나를 나도 응원해. 하고 스스로 이제 쓰다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사연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두 사연이 정말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앞서 말했던 커넥팅 더 다츠로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 두 사연만이 이제 우연히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어온 이 두 사연이 마침 많은 분들의 사연을 대변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우리가 1인 사업을 하고 있고 1인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 공간에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뭔가 고요함, 뭔가 잔잔함, 이런 좋은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외로움, 고독함, 뭔가 쓸쓸함 이런 것들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가끔은 내가 이제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짙어지면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 정말 잘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낸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좀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울 때 하나를 이제 배웠었는데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비 자세라고 하는 건데요. 손을 이렇게 가슴 앞에서 교차를 해서 내 팔을 이렇게 감싸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내가 나를 안는 자세잖아요. 근데 진짜로 누군가한테 안기는 느낌이 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오늘 너무 힘든데? 그럴 때는 이 나비 자세를 해보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막 시작했어요.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 제대로 하고 싶고,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개설을 해놓고 2주 이상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친한 언니, 오빠 또는 동생 또는 친구 이런 사람들과 수다 떤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도 안 됐을 거고 제가 또 다시 이거를 편집하면서 들으면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방을 운영하시다가 막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프로필에 제가 이 사연 보낼 수 있는 주소를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